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 회복이 늦어지면서 증권사의 PF 대출 부실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실 채권 비율이 크게 늘고 또 부실 채권 잔액도 최근에 빠르게 불어난 걸로 확인됐는데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봅니다. 지금 자리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동산 경기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각국의 금리 인하 전망에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 태양건설이 돈을 못 갚아서 워크아웃에 들어간 게 바로 올해 초입니다. 네. 올해 아직까지는 부동산 PF 시장이 힘들어 보이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시장 위축에 올해 들어서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36%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증권사의 부동산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36%에 달했는데요. 고정 이하 여신이요. 네. 이는 1년 전인 작년 3월 말의 2배 수준에 달합니다. 전 분기인 작년 말 30%와 비교해서도 증가를 했는데요. 네네. 이 고정이하 여신이라는 것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신 채권을 의미하는데요. 네. 금액으로만 봐도 부동산 PF 고정이하 여신 잔액은 작년 말에 2조 3천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3월에는 3조 2천억 원으로 3개월 만에 9천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네, 거의 1조 원 가까이 늘어난 건데 네. 지금 증권사들 상황은 그렇고 그 부동산 PF 위기의 뇌관으로 떠올랐던 곳이 네. 있는데 이제 바로 저축은행이죠. 이 저축은행 PF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저축은행의 이 고정이하 여신 잔액은 작년 말 6천억 원에서 올해 3월에 1조 1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네네. 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이제 같은 기간 6.63%에서 12.06%까지 급증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에 캐피탈사 고정이하 여신 잔액은 1조 4천억 원으로 2천억 원 이상 가량 증가를 했고 비율도 6%가량 늘었고요. 네. 카드사 고정이하 여신 잔액은 1,200억 원 가량이었고 비중도 6.72%로 확대가 됐습니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강화된 만큼 올해 2분기 이후에 이 각 업권의 고정이하 여신 잔액과 비율, 연체율 등 이제 건전성 지표가 당분간 좀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지난 5월에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한 뒤에 금융사들의 좀 엄격해진 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서 부동산 PF 사업장을 재평가하도록 했는데요. 네. 이 부실화된 PF 사업장들이 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PF 관련 잡음이 계속되는 모습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집값 더 오른다. 9월 주택가격 전망지수 3년 만에 최고. 네, 이 최근에 이른바 영끌족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걸 네. 반영하듯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네, 1년 후에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119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는데요. 네. 이는 이제 부동산 호황기 2021년 10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넉 달 연속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의 전망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은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고 수도권 중심의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 한은은 조사 기간 당시에 7월과 8월 매매 이제 거래와 가격 상승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을 했어요. 네. 또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것도 영향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은은 최근의 경우에 이제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리고 이달부터 이제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들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폭 자체는 좀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람들이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는 좋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경제 전반에 대한 심리는 반대로 나빠졌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요. 네. CSI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9월에 100으로 전월보다 0.8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네네. 이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세가 둔화를 했는데 내수 회복 지연 우려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예. 이 지수는 올해 5월 100 이하였는데
6월과 7월에 계속 올라서 7월에는 103.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또 8월부터 꺾여서 지금까지 내려왔고요. 예. 향후 경기 전망과 이제 현재 경기 판단, 이제 소비 지출 전망 등이 하락해서 전반적인 소비자 심리 지수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를 보면 이 금리 수준 전망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내려갔는데 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우려가 이어지면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이어갔고요. 네. 물가 수준 전망 지수는 이제 공공요금 상승 우려에도 농산물이나 석유류 가격 이제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1포인트 내린 144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 2.8%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려서 물가 자체는 이제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꺾이고 물가에 대한 전망치도 좀 꺾였으니까 이것도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강화하는 요인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한국은행 경기 지표 관련 소식이었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 치솟자 연립 다세대로 수요 이동. 이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좀 대안으로 빌라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뭐 서울 집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서울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서울의 연립 다세대 주택의 이제 월간 매매 거래액을 보면은 2년여 만에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 건수가 2,550건, 매매액은 1조 311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건수는 32%, 거래액은 50%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월 거래액이 2022년 6월 이후에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 원대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 월 거래액은 2021년 줄곧 1조 원대를 못 돌긴 했었지만 네. 2022년 7월에 7천억 원대로 급감해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작년 1월에는 3천억 원대까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올해 들어서는 한 6천억, 7천억 원대로 오고 갔으나 이제 6월부터 급등하더니 이제 7월에 1조 원을 넘어선 것이죠. 네. 그러면 서울 안에서도 유독 그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어디였죠? 이 올해 7월에 서울에서 연립 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을 보면 은평구였는데요. 196건이 거래가 됐고요. 네. 이어 강서구, 중랑구, 광진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거래액 자체는 성동구가 가장 컸고 네. 광진구, 서초구, 동작구 등의 순이었고요. 집값을 보면은 이 집값도 오름세였는데 3.3제곱미터당 3,024만 원으로 네네. 작년 7월보다 8.2%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이제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이제 뭐 과열을 걱정할 수준까지 이르면서 이제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수요가 옮겨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뒤따라서 나머지 주택 가격도 또 오르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이 연립 다세대 주택이 좀 싸 보이는 현상도 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국산 전기차 내수는 소형, 수출은 대형이 인기. 우리나라하고 네. 또 해외 소비자들의 전기차 취향이 엇갈립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형 전기차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소형 전기차의 수입차를 제외한 국내 판매량은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한 8,200대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9,000대로 130%가량 오. 급증을 했어요. 네네. 소형 전기차는 현대차 아이오닉, 코나 캐스퍼 EV, 기아 소울 EV, 니로 EV, 뭐 EV3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반면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내수 시장에서 대형 전기차를 보면 총 2,477대가 팔렸습니다. 네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판매량 대비 70%가 감소한 수치예요. 국내 출신된 이제 대형 전기차로는 뭐 제네시스, GV60, GV8, 그다음에 G80 전동화 모델, 네. GV70 전동화 모델과 기아 EV9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는 소형 전기차가 네. 많이 팔리고 있고 반대로 해외에서는 대형 전기차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형 전기차 이제 수출 대수를 보면 약 2만 3천 대였는데 이게 작년 동기보다 128.9% 증가해서 2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소형 전기차를 보면은 내수와 달리 이제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7만 1천 대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만 8천
8,000대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어요. 예. 그리고 중형 전기차도 이제 해외 시장 판매량이 11만 8,000대로 같은 기간 한 20% 가량 줄었고요. 네, 이렇게 국내하고 해외에서 소비에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내수하고 수출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이제 좀 크기에 따라서 좀 약간 반대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네네. 이게 지역적 특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전기차 침체와 충전,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소형 전기차를 찾는 고객이 많지만 네. 이 전통적으로 큰 차가 인기가 높은 미국에서는 대형기차도 대형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현대차, 기아 등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이제 국내에서는 중소형 모델을, 이제 해외에서는 대형 모델을 집중적으로 이제 출시하는 지역 맞춤형 전략이 이제 펼쳐지면서 이러한 추세가 더 강화된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아까도 보니까 뭐 EV3나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 네. 같은 경우에도 뭐 신차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